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레인입니다. 기업가치 3조 원, 누적 투자금 2,270억 원, 월간 사용자 수 1,700만 명, 일주일간 사용자 수 1,000만 명이 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근처의 앞글자를 딴 당근마켓인데요. 오늘은 이 당근마켓이 어떻게 초기에 사용자들을 획득했는지, 초기에는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당근마켓은 2015년에 김용현 대표님과 김재현 대표님이 카카오 재직 당시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카카오에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내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신뢰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는 곳에서 판교장터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판교장터는 판교 내에 있는 IT 기업들, 재직 중인 사람들끼리 중고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앱은 아니었고, 그 IT 기업들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신뢰를 획득한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실제 재직자들이 거래를 했지만 이 문화가 그분들의 와이프까지 확장이 됐다는 점인데요. 그 와이프분들은 당연히 육아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 육아 커뮤니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 절차 그리고 번거로운 그런 거래 프로세스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판교 장터의 그 거래 프로세스를 봤던 와이프분들이 육아 커뮤니티나 육아 거래 앱도 여기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단순히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일반인들 사이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확산해 나가던 당근마켓은 2018년 전국 단위의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고 그게 지금 현재 당근마켓의 초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근마켓은 신뢰라는 키워드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이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다른 중고 거래 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앱들은 대부분 다 택배 거래를 위주로 이제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택배 거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당근마켓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다.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뭐 지나가다 마주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웃 주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직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당근마켓은 그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각각의 이 신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더 추가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 인증입니다. 지역 인증이 당근마켓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GPS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내 지역이 어딘지를 인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용자는 그 지역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끔 했던 시스템인데요. 단순히 한 번 인증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지역 인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특이한 배지를 제공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좀 더 많이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런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판매자들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보여준 것이 바로 매너 온도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매너 온도는 36.5도에서 시작을 하는 온도를 표시해주는 지표인데 판매자가 좋은 후기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게 되었을 때 점점 더 매너 온도가 올라가고 안 좋은 후기나 그런 불평을 받게 되었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매너 온도 시스템 때문에 판매자들이 더 이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탄생했던 문화가 무료 나눔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들을 혹은 자신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기 시작했고 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유저들이 당근에 유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당근마켓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것은 어떻게 초기에 유저를 모았을까입니다. 김재현 대표님과 김용현 대표님이 주목했던 것은 1000명이라는 숫자인데요. 당근마켓을 운영해 오면서 1000명이 한 지역에서 매주 들어오게 될 경우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은 지역 확장을 할 때도 그 지역에 1000명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초기에 했던 방법은 다양한 삽질들이었습니다. 이 삽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스타트업이 아무리 지금은 클지라도 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기에 당근마켓의 김용현 대표님과 김재현 대표님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막 팔고 그러다가 판매량이 부족하니까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지인들한테 좀 싸게 올려봐 싸게 올려봐 이렇게 하면서 싸게 올리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 당근마켓은 판매 상품을 올리기만 하더라도 샤오미 선풍기를 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판교 지역에 드론을 날려서 현수막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되어서 지금도 유저 3명을 데리고 오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는 발로 직접 뛰었지만
약 10만 명 정도가 되었을 때 김용현 대표님이 블로그에서 밝혔던 사실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들어왔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당근이 주목했던 방식은 페이스북 광고였습니다. 단순 그냥 이미지 광고는 아니었고 동영상 앱 인스톨 광고였는데요. 이 동영상 앱 인스톨 광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표님이 블로그에 써놓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이 페이스북에서 특정 지역에 도달 가능한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 명수 곱하기 1원이 1예산으로서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광고를 돌렸을 때 한 뷰당 10원에서 20원 정도를 가정했을 때 이러한 광고 효율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광고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을 확장할 때마다 돌렸었고 이런 광고는 2주 단위로 돌렸다고 합니다. 즉 이제 1000명 정도를 확보할 때까지 2주면은 충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근마켓은 유저 확보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근마켓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초기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은 2015년에 시작됐지만 2018년이 될 때까지 수익 모델을 붙이지 않았는데요. 2018년에 처음으로 지역 광고라는 모델을 붙였고 이제 2022년 2월에 당근페이를 붙이면서 점점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유저를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현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카카오를 다닐 당시에 사람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까지도 수익 모델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사용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좋은 프로덕트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 모델을 붙이는 것은 차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당근마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근마켓은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단순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세계로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 당근 커머스라는 것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가 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